안녕하세요. 다사랑 연희쌤입니다. 2020년 제30회 요양보호사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국가시험 대비 기출예상문제 단답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 2, 3주 이상의 기침, 발열, 가래, 흉통,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의심되는 질환은? 정답은 기침, 발열, 가래에서 힌트를 얻으셔서 결핵 정답으로 생각하셨죠? 2번 결핵에 걸린 대상자의 물건을 함께 쓰는 것은 괜찮다, 아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떨 것 같아요? 네, 정답은 OX 중 O입니다. 결핵은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되므로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물건을 쓰는 것은 괜찮고요. 대신에 보호장구를 잘 착용해서 비말 감염을 예방하시면 되겠죠. 3번 결핵균이 가장 약하게 반응하는 것은 1번 강한 산, 2번 강한 알칼리, 3번 건조한 상태, 4번 직사광선. 정답은 4번 직사광선입니다. 결핵균은 건조한 상태, 강한 산, 강한 알칼리 이런 곳에서는 잘 견딜 수 있는데 햇볕, 즉 직사광선을 쬐이면 수분 내에 죽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4번 갑작스러운 발열. 정상 체온이 36.5도인데 38도 이상 정도의 열이 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통, 인두통, 코막힘,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는 질환은? 정답은 독감, 인플루엔자입니다. 문제 5번 독감의 예방접종 시기는? 정답은 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받는 것을 권장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 6번 인플루엔자의 독감이죠. 걸리면 증상이 생긴 후 며칠 이상 병을 퍼뜨릴 수 있을까요? 정답은 5일 이상. 그래서 인플루엔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일주일 정도 쉬어야 됩니다. 문제 7번 익히지 않은 굴 등 해산물, 오염된 음식 섭취로 발생되는 질환은? 정답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입니다. 문제 8번 노로바이러스나 장염에 걸릴 경우 요양보호사는 며칠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해야 할까요? 정답은 최소 2, 3일간입니다. 2, 3일간은 요양 업무를 중단하고 음식도 조리해서는 안 되죠. 문제 9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답은 어패류를 반드시 익혀 먹는다입니다. 10번 옴 발생이 가장 활발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정답은 여름철입니다. 옴은 더운 기온에서 더욱 움직임이 활발해지므로 여름철에 옴 발생이 많고 기온이 떨어지는 11월에서 4월 사이에는 좀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름철입니다. 11번 옴관리법에서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정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O입니다. 옴 진드기에 의한 피부 감염증은 감염력이 매우 강하여 잘 옮기 때문에 접촉한 사람은 정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해야지 또 다른 사람에게 옮지를 않습니다. 12번 옴 환자의 가려움은 언제 가장 심할까요? 네, 정답은 옴 가려움의 정상은 야간의 가려움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밤이 되겠습니다. 13번 옴 환자의 세탁이 어려운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답은 3일간 햇볕을 쬐든지 아니면 다리미로 달인 후 사용한다가 정답입니다. 14번 머릿니 감염자의 베개 모자의 세탁법은 정답은 뜨거운 물에 세탁 후 건조가 정답인데요. 55도 이상에서 5분 이상 노출해야 됩니다. 15번 노인성 질환 문제입니다. 노인성 질환은 단독으로 발생할까요? 아닐까요? OX 문제에 들어갑니다. 정답은 X입니다. 노인성 질환은 단독으로 발생을 하지 않고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쉬워서 정답은 S입니다. 16번 노인성 질환은 정상이 확실하다. OX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노인성 질환의 정상은 거의 없거나 애매하여서 정상적인 노화 과정인지 아니면 노인성 질환 때문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16번의 정답은 X입니다. 노인성 질환은 정상이나 경과, 예후 등에서 젊은 사람의 검사 기준을 적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원인 불명이 많기 때문에 정상이 확실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17번 노인성 질환은 경과가 길다, 짧다. 정답은 길다입니다. 노인성 질환은 경과가 길 뿐더러 재발도 빈번하고 합병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18번 약물에 민감하냐 둔감하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약물에 민감하게 아니면 둔감하게 반응할까요? 어르신들의 질환은 정답은 민감입니다. 어르신들의 질환은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서 약물을 사용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신장에서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이 저하되어서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아서 더욱 민감하다는 말씀입니다. 노인성 질환은 초기 진단이 쉽다, 어렵다. 네, 정답은 매우 어렵다입니다. 노인 질환은 민감하기 때문에 위험 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질병에 쉽게 걸릴 뿐더러 정상이나 경과, 예후 등에서 젊은 사람의 검사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서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원인 불명이라는 질병, 룰라웃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경우가 많죠. 그것은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0번 소장에서 흘러들어온 음식물의 수분을 흡수하여서 대변 형태로 굳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대장입니다. 대장은 소장에서 흘러들어온 소화된 음식물을 항문까지 이동시키는 역할도 할 뿐더러 소화된 음식물의 수분을 흡수하여서 대변 형태로 굳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21번 노화에 따른 특성에서 둔화되는 맛은 어떤 맛일까요? 네, 정답은 짠맛과 단맛입니다. 어르신들은 짠맛과 단맛에 대한 미각이 둔화되어서 음식을 점점 더 짜게 하고 달게 만드시는 경향이 있으신데 우리 혀 구조상 혀가 앞에서부터 짠맛과 단맛을 느끼게 되어 있어서 감각이 약간 둔화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화에 따른 특성에서 그러면 잘 느끼는 맛은 무슨 맛일까요? 정답은 썬맛과 신맛입니다. 어르신들이 음식을 드실 때 아유 써다, 아이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자주 들어보셨죠? 네, 썬맛과 신맛에 대해서는 잘 느끼는 특성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23번 췌장에서의 호르몬 분비 감소로 당 내성이 떨어져서 걸리는 질환은 23번의 정답은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가 감소되어서 당 내성이 떨어져서 생기는 질병인데 당내성이란 또 무엇일까요? 당내성이란 세포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24번은 주요 질환을 묻는 문제입니다. 식사 후에 위가 무겁거나 부푼 듯한 백만감, 식사 후 서너 시간이 지나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명치 부위의 심한 통증 질환은 정답은 위염입니다. 위염은 치아 문제로 충분히 씻지 못한다든지 아스피린, 알코올, 조미료 같은 자극적인 약물이나 화학성분을 많이 섭취한다든지 과식, 무절제한 식습관, 병원균이 포함된 부패한 음식 섭취 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인데 식사 후 서너 시간이 지나서 배가 고프기 시작하는 것을 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25번 새벽 1, 2시에 발생하는 쏙서림과 상복부의 불편감, 위출혈, 위천공, 위협착의 증상이 있는 질환은 정답은 위궤양입니다. 위궤양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위점막이 손상이 되었거나 스트레스, 담배 아니면 해열제, 진통제, 소염제 같은 잦은 사용, 또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에 의한 위점막 손상, 위 내 헬리코박터균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감염 등으로 생기는 질환이고 새벽 1, 2시에 발생하는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 주의해서 암기 바랍니다. 26번 소화불량, 식욕감퇴, 속쓰림, 오심, 복부 통증, 빈혈, 피로, 출혈, 혈변을 보고 예상되는 질환은 정답은 위암입니다. 우리가 보통 암을 캔서라고 하죠. 캔서가 의심되는 환자는 주로 오심, 즉 토가 나오는 거죠. 구토. 그리고 빈혈 환자가 암에 걸릴 확률이 높고 혈변을 보았을 때 우리가 암을 많이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소화불량이나 식욕감퇴, 속쓰림이 있기 때문에 위암을 예상해 보시면 됩니다. 27번 하재란 무엇인가?
정답은 변비약입니다. 즉 설사를 나게 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재의 뜻을 묻는 분들을 많아서 제가 한번 내본 문제이고요. 하재와 반대되는 그러면 약은 무슨 약일까요? 지사제입니다. 지사제는 즉 설사를 먹게 하는 약입니다. 28번은 기관지의 만성적인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 힘든 질환은 28번의 정답은 만성기관지염입니다. 만성기관지염은 특히 이른 아침에 발생하는 가래 끓는 기침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관련 요인은 흡연이라든지 매연의 노출, 세균성 혹은 바이러스성 감염에 의해서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9번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화학물질에 의해서 폐 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기관지가 두껍게 되고 섬유화되어서 폐로 산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되는 질환은 29번의 정답은 폐렴입니다. 문제 속에 답이 나와 있었죠. 폐 조직의 염증이기 때문에 폐렴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시험을 풀다가 보면 때로는 문제 속에 답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세심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허빈성 폐렴이라고 해서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기도내로 잘못 넘어가서 기관지나 폐에 염증을 유발하는 허빈성 폐렴이 많이 발생해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30번 기도의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으로 기관지 벽에 부종, 붓는 걸 얘기하죠. 기도 협착, 협착이라는 말은 달라붙는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서 기도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상태인 질환은 30번의 정답은 천식입니다. 요즘에는 천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꽃가루라든지 진먼지, 진더기, 애완동물, 즉 강아지나 고양이 털 및 배설물, 또 갑작스러운 온도나 습도의 차이, 특히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는 것이라든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천식 환자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이번 시험에 다 합격하시기를 바라고요. 시험 날짜가 임박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문제를 올려보도록 노력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 오늘도 마지막으로 모든 것 성료한 시를 한번 들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사랑 연희쌤이었습니다. 모든 것, 성요한. 모든 것을 맛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맛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지식에도 매이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것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되지 않아야 한다. 자신이 아직 맛보지 않은 어떤 것을 찾으려면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 하고 소유하지 못한 것을 소유하려면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가야 한다. 모든 것에서 모든 것에게로 가려면 모든 것을 떠나 모든 것에게로 가야 한다. 모든 것을 가지려면 어떤 것도 필요로 함이 없이 그것을 가져야 한다.